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한 이유는요. 그동안 많은 합격생 여러분들의 경찰 합격생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름아름해서 제 커리큘럼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요. 또 많은 수험생들이 제 지금 수업들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 이 경찰 시험, 경찰 공무원 시험의 경향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합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경찰 시험 문제의 기출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 2018년 12월에 있었던 3차 시험의 실제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 시간 들어서 여러분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분석과 함께 해결 방안도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당부드리는데 저 혼자만 생각하고 저 혼자만 말하지 않고 여러분도 머릿속에서 뭐가 나오는구나 라고 꼭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꼭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먼저 작년에 우리 12월에 있었던 3차 경찰 문제의 어휘 문제를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함께 보시면요. 자, obligatory란 바로 그 밑줄 친 단어의 동의어를 고른 건데요. 자, 시간 좀 드릴까 한번 보실까요? 자, 과연 답을 아시겠어요? 자, 이 문제 obligatory는요. 자, 우리 경찰 최빈출 3300이라는 어휘집에 있는 아주 필수 경찰 최빈출어입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교재 내용을 보시면 아래쪽에 obligatory라고 단어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단어 나와 있고요. 자, 그 단어의 문장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it's obligatory for drivers and the front seat passengers to wear seat bel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운전자들과 앞좌석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의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obligatory 의무다라고 나오고, 자, 밑에 유효라고 써 있고, 자, 밑에 유효에 대한 바로 compulsory 역시 의무적이고 강제적이라는 의미의 compulsory가 지금 첫 번째 나왔죠. 물론 뒤에도 두 가지 있지만 바로 첫 번째로 나왔던 compulsory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obligatory 그다음에 compulsory 이 두 단어가 지금 동의어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실제 문제를 보시면 바로 obligatory라는 문장 나왔고요. 자, 이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it is obligatory for 나왔는데, 자, 우리가 흔히 is 세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for 세모하시고요. 그리고 to 세모합니다. 자, for가 행위자가 되는데요.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한다? wear a seatbelt. seatbelt를 매는 것이 자, obligatory 의무적이라는 거죠. 자, 거의 예문도 아까 그 교재에 있던 예문과 흡사합니다. 너무너무 유사하죠.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예문들은요. 기출 예문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예문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적중률이 높게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obligatory 동의어 몇 번일까요? 그죠? 바로 정답은 3번에 compulsory라는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책에 나왔던 교재에 나왔던 바로 어휘와 예문과 답과 다 동일하죠. 자, 이 말은 제가 교재가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공무원 기출 또는 경찰 기출 어휘를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이 계속 어휘는 경찰 기출 어휘를 반복돼서 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단순히 경찰 기출뿐 아니라 공무원 기출 어휘까지 같이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요. 경찰 공무원 또는 공무원 경찰 단어 기출 어휘를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둔 게 이제 바로 경찰 최빈출 어휘 3300이라는 교재인데요. 자, 그런 교재를 반드시 최소한 7번 이상, 적어도 5번 이상 사실은 7번 이상 보셔야만 이런 문제 풀 때 해석을 다 하지 않아도 이 단어만 탁 보고 답을 고를 수 있을 만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휘의 추세를 말씀드리면 어휘는 모두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 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휘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딱 정해놓은 책을 정해주고 그 책 가지고 열심히 반복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합니다. 이제 그 책도 근데 보지 않고 다른 학습을 통해서 어휘를 고득점 맞길 바라시면 너무 과한 거고요. 반드시 빈출 어휘, 최빈출 어휘 3,300개만큼은 반드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도 나머지 한번 선택해 보시면 1번에 clumsy라는 단어가 있고요. 2번에 nebulous가 있고요. 4번에 mutable이 있습니다. 자, 이 어휘도 역시 교재에 다 있습니다. 자, 보시면 clumsy 나왔죠. 선택지 1번에 clumsy. 손재주가 없는 서투른이란 말이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nebulous. 역시 흐리고 애매한 이란 형용사입니다. 선택지 2번에 있었죠. 마지막 선택지 4번에 mutable, 좀 어려운 형용사인데 변덕스러운 이라는 형용사로서 역시 3300 어휘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휘집에 있는 것들이 다
문제와 선택지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어휘만 꼼꼼하게 공부하신다면 분명 어휘는 도둑질할 수 있죠. 그래서 어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출 어휘가 반복된다 따라서 기출 어휘만큼 5번, 7번 반복하자 이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시간 되면 제가 어휘 학습법은 따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먼저 기출 분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휘는 그죠? 바로 기출이 반복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경찰 문법 문제의 가장 큰 취점 중에 하나가 과거보다 현재의 문제들은 좀 더 많은 포인트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말 몇 가지 포인트만 시험에 주로 다뤘는데 그리고 반복되는 포인트였는데 다소 이제 포인트의 영역이 좀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점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경찰 문법 문제의 새로운 경향들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 문제에 나오는 그런 문법 포인트만큼 경찰 문제의 문법 포인트도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당부드리지만 반드시 공무원 기본서 또는 어떤 경찰 기본서든 어떤 기본서에 나오는 문법 포인트는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몇 가지 대충 한두 가지만 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실제 제가 한번 기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작년 역시 경찰 3차 문제입니다. 선택지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자,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실 시간 드릴게요. 그럼 풀어보시죠. 자, 다 풀어보셨어요? 자, 같이 한번 하나씩 꼼꼼히 살펴볼 텐데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유수는 그 회사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되고요. 자, 유수 is considering applying for the compan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영작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아마 공부하신 분들 알 텐데 자, 공부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자, 도대체 뭘 봐야 되지? 유수 다 이렇게 맞춰볼 텐데요. 자, 이 문제는 바로 중요한 문법의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의 포인트만을 잡고 가는 거지 이거 다 1대1로 해석하는 거 아니죠. 유수라고 다 있고 뭐 그 회사라고 해서 여기 더 컴퍼니 있고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보는 포인트 하나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기본서의 내용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제 이동기 영어 기본서라는 책의 1권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자, 15년도 법원지 구급 문제라고 했습니다. 즉 공무원 구급 문제인데요. 자, 여기 앞에 이제 consider 보이시죠? consider. 자, consider 보이고 그 뒤에 adding 형태, 바로 ing 형태인데요. 자, 이게 바로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consider 다음에는 ing 형태의 목적을 찾는 겁니다. consider ing 이렇게 많이 했는데 consider ing. consider는 바로 타동사는 뒤에 바로 ing 형태의 목적을 취합니다. 여기다가 to를 쓰면 안 되고요. ing 형태가 바로 정확한 답이 되는 거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자, 2017년도 경찰 1차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바로 경찰 문제였고요. 여기 considering 이란 동사 형태 보이십니까? 자, consider 이 동사 뒤에 어떤 형태의 답을 고를까? 자, 기억에 투부정사이 to quit이냐 아니면 quitting이냐? 바로 ing 형태니까 3번 또는 4번의 형태 답이겠죠. 이렇게 동명사 형태, 즉 ing 형태를 취하는 게 consider 동사입니다. 자, 이 consider를 시험에서 내는 이유는 바로 뒤에 동명사, 즉 ing를 체크하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이론적으로 볼까요? 역시 다 지금 기본서에 나온 내용이죠. 이동기 영어의 기본서 나와 있는 건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다음의 동사는 목적으로서 동명사, 즉 ing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동사로서 바로 consider, 주요 남기상 consider 동사예요. consider. 그래서 consider 다음에는 ing를 취하는 거죠. 자, 이것이 마찬가지로 연습할 때 enjoy 다음에도 ing, practice도 뒤에 ing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그라미에 enjoy, practice 또는 consider가 나오면 뒤에는 ing 형태의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출제자의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기출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유수는 그 회사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자, 유수 is considering 보이십니까? 얘가 바로 메인 중요한 동사고요. 이 동사를 근거로 뒤에 답은 applying, ing 형태의 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앞 뒤에 for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유수 볼 필요 없습니다. consider, ing 형태가 올바른 바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정답 1번 답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또는 경찰 시험에 필요한 포인트만 잡아내면 문제를 쉽게 푸는 것이 영작 문제입니다. 영작 문제를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이거 다 우리말 보고 다 영어 봐서 다 1대1 매칭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포인트 하나를 잡으시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자, 나머지 한번 2번, 3번, 4번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번 보시면 그 경찰서는 난민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The police station provided에서 자, commodities with refuge라고 나왔습니다. 자, 아마 공부하신 분들 알 텐데 provide라는 동사 매우 중요한 동사죠. 자, 그럼 실제 교재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글씨가 좀 작지만 메뉴에 provide라는 동사 보이시죠? 바로 제공하다는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밑에 바로 예문을 볼게요. The company 나왔고요.
provided, 그다음에 refugees. 자, 바로 이 피난민들에게 with가 나왔고요. 뒤에 commodities, 상품들 제공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예문도 시험 문제랑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시험 문제를 예문으로 삼은 게 아니라 제 예문과 똑같은 것들이 시험에 그대로 나온 거죠. 제가 늘 당부하지만 여러분들 기본서의 예문들만 꼼꼼하게 공부해도 시험 문제 그냥 맞춥니다. 자, 왜냐면 이 경찰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 보시면 그동안의 공무원 기출문제를 가지고 많이 갖다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기출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예문들만 꼼꼼하게 공부해도 사실 문제를 많이 풀지 않고 여기 기출문제의 어떤 예문들, 기본서의 예문들만 꼼꼼하게 공부해도 고득점 할 수 있고 그대로 적중할 수 있어요.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자, 먼저 피난민들에게 필수품들을 제공하는 건데 자, A with B에 바로 provide A with B 형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police station provided 나왔고요. 자, 이 provide 다음에 뒤에 with를 취하는 건 맞는데요. 자, commodity 상품들과 refugee가 지금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바로 commodity 자리에 refugee가 가고요. 그다음에 commodity 자리에 refugee 자리에 commodity가 와서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꿔야겠습니다. 즉, the police station provided refugees with commodity라고 지금 목적어라고 목적어와 with 뒤에 목적어 위치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런 혼동시키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선택 3번 넘어갈게요. 판사는 죄수가 재구속되어야 된다고 명령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The judge ordered that 나왔는데 자, that the prisoner was remanded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도 한번 교재에서 볼까요? 자, 교재 보시면 자, 여기 order 동사 나왔고요. 자, 얘는 지금 당해조동사 shoulds라고 나왔고요. 자, 이 문제에 바로 출제문도 별 3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제 이동기 영어라는 기본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포인트를 총 100개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 출제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3개, 별 2개, 별 1개. 딱 100가지 포인트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출제문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 이건 반드시 달달달달 외워야겠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잘 정해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갈게요. order 동사 나왔고 이 동사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should 동사 원형 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한번 예문 볼까요? The judge. 아까랑 같은 문장 아닙니까? 시험 문제랑 같죠? 자, ordered that the prisoner should be remanded. 똑같이 나왔습니다. 2002년도 경찰 문제였는데 이 경찰 문제가 올해 작년 시험에 똑같이 나왔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게 있는데 반드시 기본서 예문들을 꼼꼼하게 살피시면 시험 문제가 그대로 우리가 다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뭐예요? should 다음에 be가 쓰이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x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시험 문제로 was가 나온다, was는 x다 라고 나왔는데 역시 우리 시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문제 볼까요 한번? 자, 여기 바로 was가 보이십니까? 자, 이 was가 틀린 꼴이죠. 자, ordered란 동사 나오면 반드시 동사 원형 써야 되는데 이렇게 was가 나와서 틀린 꼴. 역시 3번도 틀린 꼴. 자, 똑같은 문장이 아닙니까? 바로 이게 적중이고요. 뭐 적중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출문제 그리고 기본서에 나온 예문들을 꼼꼼하게 보시면 정말 쉽게 문제를 거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was가 x고 be, 조동사 be라는 동사 원형 형태로 바꾸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3번 보시면 그는 물속으로 깊이 잠수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he dived deeply into the wa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과연 기본서에 어디 있을까요? 자, 기본서를 보시면 여기 deep이라는 단어 나왔고요. 자, deep에는 두 가지 부사가 있다. deep은 첫 번째 깊게, 깊이, 잠수함이 깊게 들어간다. 바로 깊게, 실제 깊이를 말하는 거고요. 반면에 deeply란 말은요. 자, 깊이가 아니고 정도를 말해서 매우 심하게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좀 깊게 반성한다. 또는 나는 깊게 유감을 느낀다. 그렇죠? 이때는 바로 우리가 바로 deep이나 deeply란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위치를 말하는 deep을 쓰고요. 그다음에 마음속 깊이란 말은 이제 deeply가 되는 겁니다. 어떤 정도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사항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그는 물속으로 깊이 잠수했다. 자, 이때 잠수한 것은 실제의 깊이, 실제의 위치를 말하기 때문에 자, deeply라고 쓰지 않고 deep이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deeply를 deep으로 바꾸는 4번도 역시 틀린 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1번, 2번, 3번, 4번 거의 예문까지 똑같이 저희 기본서에 다 있었던 내용이고요. 자, 이것들이 바로 이제 바로 경찰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이런 디플리 같은 문제, 이것들은 경찰 시험 생들이 많이 공부 안 하던 파트거든요. 안 하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과거에 났던 문제만 볼 게 아니라 반드시 공무원 기출 문제 포인트, 100가지 포인트, 100가지 포인트를 공부하신다면 경찰 문제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제 이 디플리를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은 어렵겠죠. 상당히 헤매겠죠. 하지만 이제 그 100가지 포인트를 공부하시는 분은 되게 쉽게 푸는 겁니다. 예문까지 나오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릴 건데 반드시 이동기 영어란 기본서에 어떤 문법 포인트 100가지 그리고 거기는 예문들만 꼼꼼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이번에 그 공무원 그 이동기 영어를 사용한 심화 강좌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지금 제가 약간 수정하고 있는데 강의에서 제가 필요 없는 약간 책임 문제는 다 빼고요. 경찰에 맞는 바로 경찰 기본 심화 이론을 다시 한번 지금 편집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경찰용 기본 심화 강좌를 들으시면 필요 없는 7급 문제를 빼고 자 9급 문제 중심에 이렇게 좋은 학습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편집본 나올 테니까 나중에 경찰 영어, 경찰용 이동기 영어 기본 심화를 학습하시면 자 이렇게 문법 문제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저희가 작년 경찰 3차 문제를 가지고 자 경찰 독해 문제 경향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시간 드릴게요. 한번 문제 풀어보시죠. 여러분들 시간 1분 30초 또는 2분 동안 문제 푸는 겁니다. 자 2분 동안 문제를 푸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설명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릴게요. 2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랑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man differs from the lower animals. 인간은 자 바로 하등 동물과는 다릅니다. 나왔죠? 자 일단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일까요? 자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즉 바로 인간에 대한 특수성 또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에 관한 글입니다. 항상 글을 읽을 때는요. 첫 번째 문장 통해서 도대체 무엇에 관한 글인지 파악하셔야만 뒤에 좀 생각이 집중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글은 바로 인간은 어떠하다에 관한 글입니다. 자 인간의 동물과의 차이점인데 자 왜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 왜냐면 자, he preserves 그는 보존하는데 his past experiences 그는 과거의 경험들을 바로 보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분이죠. 자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뭐냐면요. 인간은 과거의 경험들을 뭐 한다고요? 바로 보존합니다. 즉 과거를 되게 보존하고 중시 여기고 기념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글의 주제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첫 번째 문장이었지만 이 길고 어려운 글에 바로 모든 걸 다 파악한 겁니다. 다시 자 인간은 바로 과거의 경험을 기억한다. 즉 인간은 과거를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는데 자 조금 더 보는 게 좋겠어요. 확실하게 얘가 주제문이 맞는지 그리고 뒤에 얘기가 바뀌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다음 문장 살펴볼게요. 자 what happened in the past 자 과거에 벌어졌던 일은요 is lived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서? 다시 바로 메모리 기억 속에서 말이죠. 즉 과거의 기억이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즉 과거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존되고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죠. 과거는 기억입니다. 과거는 기억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About what goes on today hangs라고 되는데 hangs가 걸려있다 또는 남아있다라는 동사라서 동사 앞에서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about이란 말이요. 대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관하여가 아니고요. 자, 바로 주변 around를 말하거나 대략을 말하는데 around 여기서는 around 말이죠. What goes on today? 자, 오늘날 goes on. 자, 오늘날 벌어지고 있고 오늘날 존재하는 그런 것들의 주변에는 around 그 주변에는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 좀 어려운 문장인데요. 사실 자, 이렇게 장소 위치의 부사구가 나오고 뒤에는 동사 주어에 지금 도치가 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최근에 경찰 독해 문제 중에서 주의할 점 뭐냐면요. 점차 내용이 추상적이죠. 자, 과거, 기억, 어떤 추상 또는 보존 어려운 말 나오죠. 이렇게 추상적인 말 나오고요. 그리고 문장 구조 또는 문장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조동사 목적어, 조동사 보 쉽게 나왔는데 이렇게 도치구문도 나오고요. 상당히 어려운 구문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독해 문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는 걸 느끼는 거죠. 추상적이죠. 문장 복잡하죠. 단어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추세입니다. 경찰 영어 추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얘도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렇게 장소의 부사 나오고요. 걸려있다 일형식 동사 나오고요. 뒤에 주어 나오는 도치구문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는 뒤가 주어인데요. 자, 구름인데 무슨 구름이야? 사고의 구름이죠. 생각의 구름입니다. 즉 아주 어렴풋한 생각들을 말하는데요. 자, 무엇에 관한 거죠? 자, 유사한 것들. 자, undergone in bygone days. 자, 지나간 날들에 겪었던 바로 유사한 것들과 관련된 사고의 구름들. 즉 과거와 관련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벌어진 일에도 역시 걸려있다는 거죠. 즉 옛날에 벌어진 일들이 현재 벌어진 일 주변에도 역시 늘 걸려있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 벌어진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즉 과거는 우리에게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과거가 사라진 게 아닌 거죠. 동물들은 아마 과거를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과거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죄송하지만 실패했던 기억들, 헤어진 기억들, 그다음에 시험에 떨어진 안 됐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겠죠. 우리에게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혼동시켜서 어렵게 느끼기 위해서 한 거죠. 그렇죠? 자, 다음 문장 더 볼게요. 자, with other animals. 자, 다른 동물들에게 말이죠. 경험이란 것은 perish, 사라집니다.
자, 죽다 소멸합니다. 자, as it happens. 그것이 일어날 때. 즉, 동물에게는요, 일들이 벌어질 때 그 경험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each new doing, 각각의 새로운 행위 또는 suffering, 고난이라는 것은 standalone, 다 각각 존재하는 겁니다. 즉, 각각 있는 것 때문에 바로 과거 일들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벗의 별표시 할게요. 얘가 중요합니다. 잘 안 그려지네. 죄송합니다. 자, man lives in a world. 인간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떤 세상이야? 바로 each occurrence. 각각의 일들이 is charged. 바로 echoes. 자, echo 어떤 울림들이죠. 또는 메아리들이죠. 그리고 reminiscence, 추억들이죠. 바로 be charged가 무엇으로 가득 찬 건데 바로 각각의 사건들이 추억과 메아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인간은 살고 있대요. 즉, 인간은 바로 추억과 어떤 메아리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 추억과 메아리가 계속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과거의 기억이 인간에게 항상 남다는 겁니다. 자, 뒤에 설명 나오죠. of what has gone before.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한 추억,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한 메아리가 늘 인간의 삶 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요, where 또 한 번 나오고 each event, 각각의 사건은 is reminder of other things, 다른 것에 대한 바로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사실은 저자가 앞에 중요한 얘기를 다 던지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이해시키는 건데요. 과연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죠. 차라리 첫 번째 문이 깔끔했죠. 자, 그래서 오히려 글을 더 읽을수록 복잡해질 겁니다. 더 어려운 설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전반부에 정답 고를 수 있을 만큼의 주제문 파악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한번? 자, 우리 다 보지 않을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분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분 여기로 가겠습니다. stone. 자, 돌이란 것은요, is not merely hard. 자, 여기 not merely. 자, not only란 말이고요. 뒤에 but이란 짝이 나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다라는 거죠. 즉, A이기도 하지만 B인 게 중요하죠. 이 뒤가 중요합니다. 이 뒤에 문에 빈칸이 중요한 거죠. 자, 돌이라는 것은 뭘까요? 돌은 단지 hard, 딱딱하면서도 딱딱한 어떤 것, 즉 into which, 그것에 one bump into. 자, bump란 말은요, bump into가 바로 부딪히란 말인데 사람이 부딪히는 어떤 딱딱한 것일 뿐 아니라, 그쵸? 돌은 딱딱한 것이죠. 우리가 부딪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은 뭐다? It is a blank of a deceased ancestor. 자, 죽은, 고인이 된 바로 죽은 조상들의 이것이라는 거죠. 자, 과연 바로 stone, 돌이란 게 뭘까요? 자, 돌은 바로 죽은 조상들의 이것이라고 나왔는데, 자, 처음에 인간에게 바로 과거는 다 뭐예요? 기념이고 기억이고 다 남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돌도 바로 뭐예요? 우리가 기념비적인 것 또는 기념물이라고 말하는 정답 바로 1번이 답인 거죠. 자, 아까 첫 번째 문장 기억하십니까? 자, 인간과 동물의 차이. 인간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기념에 남기 때문에 바로 이 기념물이라는 의미의 정답이 1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전체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그럼 이 독해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 교재는 바로 제가 만든 독해 원래 개념편이라는 교재입니다. 자, 이 개념편이라는 교재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나? 제가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보시면 글의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제시된 경우라고 나왔죠. 글의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제시된 경우. 자, 빈칸이 제시된 문장은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주제문이거나 이미 전반부에서 제시된 주제문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문장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반부에 제시된 주제문과 같은 내용이 될 수 있는 답을 선택하면 된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전반부에 제시된 주제문과 같은 내용에 될 수 있는 답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첫 번째 문장 보고 바로 빈칸, 마지막 문장의 빈칸의 답을 고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독해의 원리와 독해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공부하시면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거듭 말하지만 점점 경찰 독해 문제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것이 문장 길어지고 있고요. 추상적인 내용 나오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뭐 과학, 철학이 나옵니다. 어렵죠. 사회학 나옵니다. 어렵죠. 그리고 문장 구조도 복잡합니다. 도치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독해법만 가지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빈칸 문제 풀 때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아래 부분이 답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나오면요, 역시 첫 문장이 답에 대한 중요한 근거 된다는 거. 이런 독해법을 가지고 독해에 임한다면 훨씬 더 문제에 쉽게 정답에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그 교재에서 아까 독해법이 설명 나오고 그 밑에 이런 실제 독해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 독해법 배우고 이 문제 중에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예시 보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구구 문제입니다. 자, 비슷한 형태로 아래쪽에 빈칸이 있죠. 사실 그동안 경찰 문제는요, 빈칸 독해 문제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주로 일치 문제, 주제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빈칸 독해 문제도 나오고 순서 문제 나오고 문장 삽입 문제 나오고 다음 중 흐름상 틀린 문장 제거 문제 나오고 점점
공무원 9급 시험에 나왔던 독해 문제 유형들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처럼 아주 쉬운 독해 문제, 그다음에 아주 쉬운 주제 문제만 풀 것이 아니라 반드시 9급에 나왔던 문제 유형들을 공부하셔야만 여러분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많이 공부하고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 독해 원리 개념편 나오는 이 정도의 학습만 제대로 하신다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 잠깐만 보시면 얘도 바로 국가직 9급 문제였고요. 작년 바로 2018 국가직 9급이고요. 아래쪽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글의 전반부만 보시면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교재도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아래쪽에 이걸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생각의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이것들만 잘 따라가시면 여러분도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아주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말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찰 기출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9급 시험과 유사해지기 때문에 과거의 경찰 기출문제만 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무원 9급의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또 독해법을 가지고 빈칸문제 독해법, 일치문제 독해법 다 독해법이 다 있습니다. 이런 독해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요.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해석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정답을 정확히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 꼭 생각하시면서 자, 경찰 그 독해 문제에 대한 제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최근 경찰 시험 유형의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한번 그 단기 합격 전략을 한번 같이 세워보도록 할게요. 혹시 만약에 그 최근 경찰 문제 유형별 분석을 못 보신 분들은요, 반드시 찾아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작년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최근 유형을 분석해 드렸는데, 문법 문제에 대한 분석, 어휘, 독해 각각 영역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한 그 짤이 있으니까 꼭 봐서 먼저 분석을 해 두시고 이제 제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기출문제 복습을 하나의 복습 패턴으로 잡죠. 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뭡니까? 자, 바로 일단 문법이나 어휘는 기출문제의 반복이다. 그래서 바로 어휘 같은 경우는요. 자, 바로 그 경찰 최빈출 어휘 3300이라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어휘를 반드시 7회독 이상 하는 거. 그래서 자, 경찰 최근 어휘 문제는 과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기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문법은 어때요? 문법은 다소 전보다 문법 포인트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과거에 몇 가지 포인트만 공부했던 경찰 문법 포인트로는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공무원 100가지 포인트라고 하는 이 포인트만큼 반드시 공부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알겠지만 경찰에 나오는 시험에 나오는 문법 문장이 그렇게 길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기본서에 나올 만큼의 바로 그 정도 예문들을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예문들이 그대로 시험에는 적중의 기적을 정말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포인트가 정말 경찰 기술보다 좀 더 넓어졌다. 그리고 기본서에 나오는 예문만큼은 꼼꼼하게 공부하자.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독해. 자, 가장 어려워지고 있는 분이 독해입니다. 독해는 점점 길어지고 점점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자, 나오지 않던 그동안 안 나오던 바로 빈칸 문제, 순서 문제. 사실 독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 이런 빈칸 순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해야겠죠. 즉 결국엔 독해가 여러분들의 승부를 좌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분석에 기반해서 제가 여러분들 6개월 만에 또는 3개월 만에 당장 이제 올해 1차, 2차 시험이 있는데 자, 이런 시험들에 맞게 어떻게 공부할지 한번 전략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기 합격 첫 번째 학습 전략인데요. 자, 먼저 독해 영역을 반드시 강화해야 됩니다. 자, 금방 설명드렸지만 어휘나 문법은 포인트가 반복되고 있지만 독해는 매해마다 어려워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매해마다 어려워진 것을 새로운 추세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경찰 시험도 매해마다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상적이고 자, 문제 유형이 되게 다양해지기 때문에 독해 영역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문법이나 어휘는 공부할 것이 정해져 있는데 독해는 사실 어떻게 공부할지 상당히 애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독해 커리큘럼을 반드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독해 커리큘럼의 첫 번째는요, 주로 문장의 해석 연습하는 거. 즉, 독해 원리의 우리가 구문편 통해서 바로 문장 해석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일단 문장 해석이 안 되면요, 독해법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장 해석하는 게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독해 원리 개념편이라고 해서 문제 유형별 독해법 필요합니다. 자, 즉, 빈칸 문제에 대한 유형, 문제풀이법 또는 일치 문제풀이법 또는 주제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법이 다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해석을 다 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해석을 다 하고도
답을 못 고르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 유형별 독해법을 배우는 거에서 이 두 가지가 필수 독해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시면 분명히 쉽게 고득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문법 어휘 독해를 통합학습이 필요합니다. 즉 여러분들 문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독해 공부하시면요 시간이 2배, 3배로 더 걸리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함께 공부하시면 훨씬 시간이 적게 들겠죠. 그리고 보시면 어휘 공부하다가 문법 공부하시면요 어휘 책에 나왔던 것들이 문법이 또 나오고 독해 나오기 때문에 2번, 3번 반복 암기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도 공부하다가 독해를 보시면요 이 문법사항이 이 독해 문장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볼 게 2번, 3번, 4번 보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 더 들이지 않고 훨씬 짧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기본심화 공부하면서 기본심화 문법 공부하면서 어휘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독해 원리 조금만 더 함께 공부하시면 자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짧게 공부할 수 있는 바로 통합식 공부고 훨씬 효율적 공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단기 합격의 전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전략은 치밀한 커리큘럼 수립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찰 수험생들이 시험이 자주 있다 보니까 그냥 급하게 대충 문제만 푸시는데요. 자, 아까 우리 기출문제 봤지만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정확히 공부해도 충분히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문제 풀 게 아니라 반드시 바로 이론 정리를 먼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문제집이 있고요. 문제집의 왼쪽, 오른쪽 페이지 중에서 왼쪽에 문제를 풀고 자, 다 틀려. 그리고 많이 틀리고요. 오른쪽에 해설만 읽는다고 절대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설만 읽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많이 맞추고 알고 그 다음에 해설을 통해서 가볍게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론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풀다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해설만 읽고 있는 거죠. 이건 전혀 학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먼저 이론 정리를 꼼꼼하게 하시고 이론 정리가 오래 걸리지 않죠. 정말 2개월, 4개월이면 됩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이론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리면 문제가 더 잘 풀릴 겁니다. 재밌을 겁니다. 그럼 문제 풀고 틀린 문제만 공부하시면 훨씬 시간 적게 드는 거죠. 다 틀리면 다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재미없게 공부하지 말고요. 반드시 이 이론 정리를 반드시 깔끔하게 하신 다음에 문제 풀로 넘어가실 것. 그래야만 여러분들 고득점 가능합니다. 이론 학습만 잘해도 난이도 하, 중의 문제, 즉 60점, 7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수록 8점, 9점의 고득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이 먼저가 아니라 반드시 이론 정리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 주의할 사항은 기본심화 이론 필수 마찬가지인데요. 자, 아까 이론 공부하라는 말씀인데요. 기본심화 이론 통해서 반드시 2개월 동안 필요한 문법, 필요한 독해법 다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시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의 문제, 중의 문제, 즉 60점, 65점, 70점까지는 바로 이 기본심화 이론만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치렀던 그 시험 점수를 가지고 또는 여러분들의 현재의 학습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그 계획도 세우시고요. 자신의 현재의 문제를 한번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학습 계획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점수는 자, 즉 여러분들이 그동안 최근에 치렀던 그 시험의 점수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는 하프 모의사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 하프 모의사 수업에서 가령 뭐 열일치 또는 뭐 20일치의 평균 점수 중에서 현재의 점수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수를 기준으로 또는 현재의 학습 상태를 기준으로 자기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잘 파악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습 계획을 세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서 현재 점수가 65점 미만인 경우 즉 60점, 55점, 50점, 40점 그 점수대를 말하는데요. 자, 또는 현재 경찰 시험에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자, 이 얘기가 딱 맞을 거예요. 또는 자, 그동안 나름대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학습이 아니라 그냥 대충 때우기식의 학습을 한 분, 정말 형식적인 그냥 수험생으로서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 때로는 난이도 하, 정말 최하의 문제로 가는데, 자, 공무원 시험에 항상 다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즉, 난이도 하, 중, 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난이도 하의 문제가 대략 절반 안 되는, 대략 40점까지는 난이도 하고요. 그 다음에 40점에서 70점까지 문제가 대략 난이도 중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문제가 상위 문제인데 난이도 하의 문제도 틀리시면요. 정말 40점, 35점, 50점 그 최하의 점수 하는 거죠. 이렇게 기본기 없는 사람들은 기본기만 공부해도 되는 바로 난이도 하의 문제도 틀린 겁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이제 저 고득점 하지 못하는 거죠. 또는 합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때로는 난이도 하의 문제도 틀리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단계적 향상이 필요한데요. 한꺼번에 점수가 팍 80으로 뛰지 않습니다. 일단 55라면 그 다음엔 60으로 만들고 75를 만들고 그 다음에 80점 이상 넘어가는 건데 현재는 55인데 갑자기 80 넘어간다? 이건 너무 과한 설정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체계적인 향상, 즉 단계적 향상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먼저 할 게 있고 다음에 할 게 있죠. 건물 지을 때도 여러분들 1층 짓고 바로 4층 지면 망합니다.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짓고 4층 지어야만 올라가는 건데 너무 급한 마음 때문에 팍 올라가시면요. 건물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계적 향상을 염두에 두시면서 따라가는 것.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점수가 안 나오고 마음이 급할수록 더 급하게 대충 때우시는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항상 도돌이표입니다. 항상 같은 점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계적인 학습에 그다음에 단계적 성장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분들은 반드시 난이도 하 중의 문제들을 먼저 학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일단 아까 65점 만들기 위해서 가장 쉬운 문제, 난이도 중의 문제를 항상 틀리지 않도록, 항상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로 기본서 중심의 학습, 그리고 올인원, 아까 기본심화 강좌죠. 또는 도쿄로의 궁평 개념편 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기본심화 강좌인 올인원 수업과 그 다음에 도쿄올리 궁은 개념편 이런 수업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도 점수 65, 75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강조컨대 아주 어려운 문제풀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 먼저 바로 기본심화라고 하는 올인원 클래스 또는 도쿄올리 궁은 개념편 이런 것만 학습하셔도 충분히 체계적으로 점수가 쭉쭉 올라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분들은 첫 번째 할 것들이 필수 이론 심화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강조했던 올인원 클래스라고 하는 문법과 독해 개념편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자,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문법 포인트를 다 배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문법 예문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도쿄올리 궁편, 즉 문장 해석 연습을 같이 하는 거죠. 이 도쿄올리 궁편 공부하시면 앞에 배웠던 문법들을 복습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해석이 원활하고 좀 정확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장 필수. 자, 이 두 가지, 이 수업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기를 잡아주고 65점 흔들리지 않는 65점 7점을 만들어주는 바로 기본 필수 이론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 학습을 한 상태에서 이제 좀 더 문제를 풀기가 쉬울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바로 문제 단계가 바로 스텝 1이라고 하는 핵심 문법 100포인트와 700제입니다. 여기 100포인트라는 수업은요. 앞에 배운 문법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는 바로 반복에 의한 암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이 드디어 700제 통해서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 나옵니다. 문법 700제를 반복해서 이제 문법의 포인트를 잡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스텝 1입니다. 자, 대부분 이 두 가지를 마친 다음에 점수가 대략 75점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75점 또는 80점. 물론 개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열심히 하시면 80점도 가능하지만 75점, 적어도 75점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마 대략 한 4월 정도에 1차 시험 있죠. 1차 시험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동영상을 오늘 보는 분들이라면 자,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1차 시험 때까지 이 정도 또는 이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바로 두 가지 스텝 되겠습니다. 짧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에 만약에 시험을 더 보셔야 한다면 이제 더 점수의 향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여경분들은요 이 정도 점수는 안 되죠.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공부를 뭘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두 번째 스텝의 문풀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경찰 기출 분석을 해보시면 점점 추세가 공무원 기출과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 기출의 독해 문제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공무원 기출 문제 문법 문장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공무원 기출의 어휘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공무원 단원 유형별 기출 문제 학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7급 문제는 제외하시고요. 9급 문제만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경찰 기출 문제만 공부하시면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스스로의 만족감은 높아질 거야. 근데 기분은 좋지만 바로 여러분들 학습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시험 문제 푸시면요. 기쁘죠? 행복하죠? 하지만 전혀 시험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찰 기출 문제를 푼다면 처음에 예행 연습은 좋은데 정말 중요한 학습은 반드시 공무원 단원별 기출 문제를 꼭 푸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출 문제도 일부러 7급 문제를 제외하고 경찰 학습을 위해서 경찰 버전으로 9급 문제 중심의 공무원 기출 문제 강의를 따로 편집하고 있으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아주 고득점할 수 있는 바로 문제풀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험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험 전에는 마지막 실전 대비가 필요하거든요. 시험장에 썰지 않도록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이 제대로 다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동영 모의사가 필요한데요. 자, 제가 일부러 약점 체크 모의사라는 책과 강의를 만들었는데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20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점 보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약점이 뭔지 파악한 다음에 이걸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바로 보완한다면 분명히 더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실전 대비가 될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적의 특강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적의 특강 되게 유명한 강좌인데요. 자,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여기 나오는 어휘들은요, 제가 그동안 20년 또는 30년 동안 그동안 공무원 시험 또는 모든 국가시험들을 다 모아서 가장 빈출됐던 바로 단어들을 모아놓은 바로 최빈출 어휘 100선, 그 다음에 최빈출 표현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공부하시면 시험 때 바로바로 보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전에, 자, 먼저 공부할 게 있죠. 자, 최빈출 어휘 3300, 끊임없이 반복, 그 다음에 하프 모의사람 바로 문제풀이 강좌를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것들을 꾸준히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총체가 이루어지면 바로 어휘도 끊임없는 반복, 하프 통해서 끊임없는 문제풀이 반복. 자, 이제는 점수가 드디어 95점 이상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2차 시험, 즉 이제 9월이나 바로 10월에 있을 2차 시험도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체계적인 공부하시면 1차 시험에 대한 대비, 2차 시험 대비해서 모든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이제 경찰 시험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 그다음에 체계적인 학습과 담을 쌓으신 분들, 그리고 점수가 향상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짧은 커리큘럼, 짧지만 되게 효율적이죠. 이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면 제가 단언컨대 분명히 원하는 점수를 꼭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경찰 시험 현재 점수 또는 현재 학습 상태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의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학습 계획을 세워볼 텐데요. 자, 이제 두 번째로서 현재 점수가 65점 이상인 경우, 즉 65점, 70점, 75점 그 이상인 경우, 자, 또는 자, 바로 이미 이론 및 문풀 학습을 진행한 적이 있는 수험생, 즉 이미 경찰학원 수험생으로서 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을 위한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분들의 문제점 말씀드리면, 자, 이분들은 주로 충분한 연습과 문제풀이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즉 이론들은 좀 알고 있지만, 물론 이론이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론은 학습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로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많이 필요한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자, 이론 학습했지만 문법의 반복에 대한 암기가 좀 부족한 경우. 자, 이론은 배웠어. 하지만 내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지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고요. 또는 독해인 경우는 독해법 역시 배웠습니다. 즉 빈칸 문제 푸는 거, 주제 문제 푸는 거 다 배웠는데 이것들을 아직 쓸 수 없는 것, 내가 써먹지 못하는 것, 즉 배우긴 배웠는데 아직 내 독해법이 확실하게 안 된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자,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늘 말하지만 반드시 이제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런데 문제를 풀다가 문제만 풀 게 아니라 자기 약점이 보이겠죠. 가령 독해가 좀 약해요. 그럼 이제 독해 원리 통해서 독해주법 학습하시는 거고요. 문법이 약하면 아까 100포인트 통해서 바로 문법 학습을 보완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약점을 보완하시면 충분히 이제 점수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나 약점이 있고 누구나 바로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점을 알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바로 보완하시면 점수가 바로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인 한번 커리큘럼을 설명드립니다. 자, 이런 분들은 첫 번째 문풀 스텝 1입니다. 자, 이분들은 이론보다 주로 문풀이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 핵심 문법 100포인트라고 해서 자, 그동안 공부했던 여러분들 문법을 다시 한번 포인트별로 한번 정리해보는 거. 이건 리마인드 하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함께 700제를 풀면서 이제 문법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문법 포인트 100포인트, 그 다음에 700제가 함께 연관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선 독해 원리 궁편 개념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법만 공부하면 자, 조금 약하신 분들은요, 독해 원리 궁편 통해서 문장 해석하는 거, 개념편 통해서 독해법 연습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자신이 독해가 강하시면 독해 원리 궁편 개념편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독해법을 보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제가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스텝 1이라는 문풀 스텝 1이고요. 자, 두 번째 스텝은 이제 공무원 단원연구의 기출문제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점점 경찰 기출문제 유형이 공무원 기출문제와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찰 문제는 너무 쉬웠던 편인데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해 문제나 문법 문제 유형도 또는 포인트도 점점 구급 문제와 유사해지고 심지어는 구급 문제의 문제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따라서 구급 문제의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면 아마 적중의 기적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두 번째 문풀 스텝으로서 공무원 단원 연결 기출문제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7급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9급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 단원 이용의 기출문제 중에서 7급을 제외하고 9급만 포함한 경찰 버전의 바로 기출문제 강좌를 따로 편집하고 있으니까 그 강좌 활용하시면 훨씬 더 시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략 85점의 점수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도 안 하지만 제가 목표로는 최소한의 점수는 바로 85점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1차 시험 보시는 거죠. 1차 시험 보고 보신 다음에 시험에 좋은 성적 나오면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스텝을 통해서 고득점하면 너무너무 좋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더 그 이상의 점수가 필요하다. 특히 여경분들은요. 이제
시험 전에 2차 시험 전에 마지막 단계가 바로 실전 파이널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약점 체크 모의고사 통해서 실전 감각을 기르는 거죠. 우리 10문제 말고 20문제의 풀이 통해서 반드시 바로 실전 감각을 길러서 실전에 가서 떨지 않고 자기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실전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문제 푸는 약점 체크 모의고사이고요. 자, 기적의 특강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 기적의 특강은 가장 시험에 최빈출 어휘들을 모아놓은 것 또는 표현들 또는 문법들을 모아놓은 그런 강의고 교재이기 때문에 이 강의나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 전 마지막 정리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마지막 단계로서 이제 점수, 목표한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물론 그 전에 3,300 항상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죠.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학부모에서도 반드시 매일매일 공부하는 건데, 자, 이런 문제풀이의 매일 문제풀이 학부모에서 그 다음에 매일 어휘암기, 이건 정말 수험생으로서 기본적인 사항인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95점 이상의 이제 고득점을 할 수가 있고요. 2차 시험 전까지 이런 학습의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경찰 수험생들 여러분들 만나면서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과 많이 상담하고 또 많은 상담의 글을 보면서 꼭 필요한 말들 그리고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을 제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꼭 이것만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기출문제 복습을 하나의 복습 패턴으로 삼죠. 자, 첫 번째 당부사항은요, 반드시 어휘암기는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상담글 중에 하나가, 자, 저는 단어가 잘 안 외워져요. 다른 사람은 잘 외우는 것 때문에 저만 못 외워요. 어제 읽었는데 오늘 5개 까먹었습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요. 사실 단어 암기에 비법 따위는 없습니다. 만약에 단어 암기에 어휘 암기에 비법이 있다면 정말 엄청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제가 살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도 어휘 암기를 잘한다고 믿는 사람 없거든요. 다 어휘 암기 힘들고요. 어휘뿐 아니라 어떤 것도 암기하기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길가를 가다가 보이는 모든 게 다 외워진다면 정말 그 사람은 신동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되게 괴로운 일상이 될 겁니다. 모든 걸 다 외울 수 없는 거죠. 자,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열심히 외웠다고 다음날 기억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휘를 외울 수 있을까요? 자, 어휘는 반드시 정말 밥 먹듯이 외워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가게 앞에 어떤 상점 앞을 매일매일 지나간다면요, 아마 그 상점 앞에 간판 이름을 그때는 외울 거예요. 하지만 처음 보는 간판은 외울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 번 봐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어휘 암기 원칙은요, 정말 밥 먹듯이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매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좌절이 빠릅니다. 즉 2번 외우고 3번 외우는데 안 외워진대요. 자, 2번, 3번 부족합니다. 적어도 5번, 적어도 7번 이상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5번에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7번 이상, 8번 이상 공부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겠죠. 거기서 포기하시면 정말 도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자, 누구나 단어 암기는 어려워요. 저 또한 단어 매우 어렵고요. 하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조금 더 많이 반복하시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커리큘럼 설명드렸지만 매일매일 해야 될 게 바로 단어 3,300 꼭 외우는 거죠. 이렇게 외우시다 보면요, 시험장 가서 한 번에 툭 보일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매일매일의 결과물이 보일 때까지는 반드시 정말 밥 먹듯이 반드시 어휘 공부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 합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께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부턴 독해를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독해가 합격을 좌우합니다. 최근에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점점 독해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번, 자, 어휘는요 몇 개 외우면 될까요? 그렇죠. 총 3,300개의 경찰 최빈출 어휘는 3,300개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은요, 그죠, 바로 100가지 포인트, 100개의 포인트만 공부하시면 분명히 문법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해는 몇 개 될까요? 자, 독해는 사실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개 하면 된다, 몇 개면 좋아진다, 이게 사실 막막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하죠. 그런데 독해 문제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국은만큼 점점 어려워지고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어휘, 문법 학습은 정해진 이 분량을 공부하시면 되겠지만 독해는 정말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부하셔야만 성적이 조금씩 계속 오르는 그런 효과를 분명히 맛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당드리건데 절대 막독해, 양치기 흐물.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막독해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막독해로 많이 하시면요, 점점 막합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 잘못하시면요, 그 잘못된 방법이 점점 고착화되거든요. 그럼 실전에서 더 약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꼼꼼한 올바른 독해를 하시는 거. 그리고 양치기란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공부해봤지만 여러분들 봤던 그 많은 독해도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렇게 많이 했다고 점수가 늘었습니까? 아니죠.
양이 많다고 점수가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막독해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더 체계적인 독해법을 공부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반드시 독해법 활용하는 것. 즉, 아까 문제 유형별로 문제 푸는 법이 있다고 그랬죠. 문제 유형별 독해법을 반드시 학습하고, 이것에 맞게 독해를 하시면 성적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독해법이 점점 발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 그런 방법 없이 막 하시면요, 점수는 항상 정책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해법 활용하시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자, 공부할 때 그냥 막 문제 풀지 말고요. 반드시 문제 푼 다음에 꼼꼼하게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보면요. 하루에 10문제 풀었어. 그 다음에 10문제 푼 다음에 그냥 정답 맞추시고, 뭐 10개 중에서 오늘 5개 맞은 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석만 읽으시면요. 이건 공부가 아니라 그냥 눈으로 읽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것 뿐이죠. 그날은 10개 중에 5개 맞은 날, 이 기억밖에 안 남는데, 이 10개의 지문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 끊어읽기, 문장 분석, 그 다음에 어떤 게 주제문이고 어떤 게 정답에 대한 근거인지, 바로 이제 두 번째 지문 분석, 그리고 1번, 2번, 3번 선택 중에서 정답이 3번이면 왜 3번이 정답인지, 그리고 4번, 내가 고른 4번이 왜 오답인지, 나머지 다 볼 필요 없지만 최소한 정답 그리고 내가 고른 잘못 또는 오답, 이 두 가지에 대한 분석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잘못도 알고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가 있고 올바른 논리적인 정답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꼼꼼한 세 가지 분석에 기반한 학습을 하셔야만 성적이 오르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면 차츰차츰 성적이 오를 것이고요. 아무리 길고 아무리 시험되고 점점 어려워지는 유형이라도 여러분 분명히 고득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독해에 대한 신경을 쓰실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찾기 위해서 전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경찰 수험생 여러분께 제가 당부드릴 마지막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저랑 상담할 때 과연 제가 점수가 오를까요? 과연 제가 정말 경찰 공무원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해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부하면 점수는 오르는 거고요. 하면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분명히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믿길 바랍니다.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믿고 또한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올바른 강의 그리고 좋은 커리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정보 그 다음에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과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신다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으시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